여러분,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년 근육은 1에서 2%씩 사라지고 뼈는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며 균형 감각은 점점 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일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42%가 5년 내에 심각한 낙상을 경험하고 그중 30%는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걷기 운동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73세인 제가 40년간의 노인의학 연구를 통해 찾아낸 놀라운 운동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운동법을 꾸준히 따라하시면 넘어질 위험이 38% 줄어들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확률이 42% 높아지며 기억력도 27% 좋아집니다. 이 영상 한 편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건강 비법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김영수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저희 병원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3km씩 걷기 운동을 해오셨던 이정희 할머니께서 화장실에서 갑자기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셨습니다. 3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정희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매일 걸으면 건강해진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걷기는 심장에는 좋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근육 감소와 균형 저하는 막지 못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노인의학센터와 함께 10년 동안 5,000명의 노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매년 근육이 1.5에서 2.2%씩 줄어듭니다. 이것은 마치 천천히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근육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매년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진 노인 중 절반은 다시 독립적으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근육과 균형 감각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8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을 한 그룹은 근육량이 13% 증가했고 균형 감각은 26% 좋아졌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이런 변화가 단 몇 주 만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78세 박상철 씨인데 당뇨와 고혈압으로 10년간 고생하다가 제가 알려준 운동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약물 복용량이 70%나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손주를 안아줄 힘도 없었는데 지금은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놉니다. 또 다른 환자 정미영 씨는 81세인데 2번의 낙상으로 보행기에 의존하던 중 6개월간의 균형 운동으로 독립보행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장보러 다니고 친구들과 차도 마십니다. 가장 놀라운 사례는 86세 이승호 씨입니다. 그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고 요양원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통합운동 프로그램을 1년간 실천한 결과 인지기능이 크게 향상되어 지금도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는 이제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노인들에게 운동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40년 연구 끝에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노년기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우리 몸은 마치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그 속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의학센터와 함께한 연구에서 저희는 60세 이후 근육량이 매년 1.5에서 2.2%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10년이 지나면 근육의 15-22%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려워지며 쉽게 넘어집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 밀도가 10년마다 8에서 12% 줄어듭니다. 단단했던 뼈가 점점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기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균형 감각도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귀 안의 전정기관, 눈의 시력, 관절과 근육의 감각이 모두 약해지면서 균형을 잡는 능력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눈을 감고도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두 발로 서 있어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부에 생기는 주름은 거울로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는 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심각성을 모른 채 걷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서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걷기는 쓸모없는 운동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는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근육 감소와 균형 감각 저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마치 집을 관리할 때 지붕만 고치고 기둥은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박지원 교수님과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가지 핵심 운동 영역을 찾아냈습니다. 이 4가지는 근력, 균형, 유연성, 심폐지구력입니다. 이 4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75세 이상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걷기만 한 그룹보다 4가지 운동을 모두 한 그룹에서 낙상 위험이 38% 감소했고 골절 위험은 45%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운동을 한 그룹에서 치매 발생률이 30% 낮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난 이미 늙었으니까 운동해도 소용없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90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6개월만 꾸준히 하면 근육량이 10% 이상 증가하고 균형 감각도 크게 향상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노년기에는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자연적으로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운동을 통해 근육과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운동하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지도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곧 알려드릴 운동법은 모두 의자나 벽을 잡고 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화에 숨겨진 진실과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알게 되셨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력, 균형, 유연성, 심폐지구력을 모두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스포츠의학 전문가 이민준 트레이너와 함께 개발한 노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한 기구 없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서기 도전입니다. 이것은 근력 운동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천천히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점점 늘려서 하루 3세트, 각 10회까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운동이 왜 중요할까요? 의자에서 일어서는 동작은 화장실 사용
버스 탑승,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의 기본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 보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만 꾸준히 해도 낙상 위험이 20% 감소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발을 의자 바로 아래에 두고 일어나세요. 처음에 어려우시면 의자 팔걸이를 잡고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균형의 춤입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운동은 벽이나 튼튼한 의자를 한 손으로 잡고 한 발로 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초만 유지해도 좋습니다. 점점 늘려서 30초까지 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합니다. 이 운동이 왜 중요할까요? 워싱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한 발 서기를 10초 이상 할 수 없는 노인은 낙상 위험이 3배 높습니다. 한 발 서기는 뇌의 균형 중추와 다리 근육의 협응력을 키워 넘어짐을 방지합니다. 처음에는 눈을 뜨고 하다가 점점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해보세요. 눈을 감으면 균형 감각이 더 빨리 좋아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세요. 절대 혼자서 하지 마세요. 더 간단한 균형 운동도 있습니다. 양손을 벌려 옆으로 들고 제자리에서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세요. 어지러우면 바로 멈추고 앉으세요. 이 운동은 귀 안의 전정기관을 자극해서 어지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관절 풀기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움직임을 쉽게 만듭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거나 어깨를 앞뒤로 돌리거나 손목과 발목을 돌리는 동작이 모두 유연성 운동입니다. 특히 추천하는 동작은 의자에 앉아서 등을 곧게 펴고 천천히 목을 좌우로 돌리는 것입니다. 턱을 가슴에 붙였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어깨 돌리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팔을 앞으로 크게 돌렸다가 뒤로 돌리는 운동을 10회씩 해보세요. 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위로 올리고 옆으로 벌렸다가 내리는 동작도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유연성 운동의 주의점은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트레칭 할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하세요. 절대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하지 마세요. 아프면 효과가 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오히려 다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장 활력 운동입니다. 이것은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가 모두 해당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은 해야 합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0분씩 나눠서 해도 됩니다. 걷기는 가장 쉬운 유산소 운동이지만 그냥 걷기보다는 팔을 크게 흔들면서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숨이 약간 차고 심장이 뛰는 정도로 걸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걷고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수영도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수중에서는 관절에 부담이 적어 노인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수영을 못하시더라도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근처에 수영장이 있다면 일주일에 2~3번 가보세요. 실내 자전거도 추천합니다. 넘어질 위험이 없어 더 안전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10분씩 페달을 밟아보세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운동을 모두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걷기만 할 때보다 근육은 3배, 균형 감각은 4배 좋아집니다. 또한 이 운동들은 뇌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은 치매 위험이 3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면 근육통이 심하게 생기고 관절에 무리가 가며 심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찬물에 들어갈 때 발부터 천천히 담그듯이 운동도 서서히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했다가 포기하시는 이유는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동은 약과 같아서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했는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78세 박상철 씨 이야기입니다. 박상철 씨는 30년간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약을 먹었고 점점 약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매일 산책을 했지만 건강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손주를 안아줄 힘도 없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박상철 씨가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그에게 4가지 운동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5번도 못했습니다. 한 발 서기는 2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 좌절했습니다. 이런 몸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꼭 하루 5분만이라도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육통이 심했고 가끔은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꾸준히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려갔습니다. 놀라운 일은 3개월쯤 지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병원 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약의 양을 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혈압도 안정되었고 약의 양은 70%나 줄었습니다. 8개월 후 그는 손주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고 함께 놀이터에서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상철 씨는 이제 동네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만 먹지 말고 운동도 하세요. 운동이 최고의 약입니다. 다음은 81세 정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미영 씨는 2번의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에 금이 갔습니다. 그 후 그녀는 보행기에 의존해야 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그녀를 저희 병원으로 모셔왔습니다. 저는 정미영 씨에게 특별히 균형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양손으로 짚고 선 자세에서 한 발을 살짝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우 기초적인 단계였지만 그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정미영 씨는 첫 2달 동안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울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5분씩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3달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발을 들고 5초를 버틸 수 있게 되었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도움이 덜 필요해졌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보행기 없이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녀가 8개월 만에 혼자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딸은 그날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사람답게 살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미영 씨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차도 마시러 다니고 가벼운 여행도 즐깁니다. 그녀는 넘어질까봐 두려워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다시 넓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86세 이승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승호 씨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는 물건을 두고 어디 뒀는지 자주 잊어버렸고 심지어 가족의 이름도 가끔 헷갈렸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1에서 2년 내에 요양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저희 병원 정보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승호 씨에게 4가지 운동을 알려드렸고 특히 유산소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은 뇌의 해마 부분을 자극해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승호 씨는 매일 아침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30분까지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간단한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도 했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운동하면서 동시에 숫자를 세거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를 더 많이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이승호 씨는 물건을 둔 장소를 더 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인지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1년 후 그는 요양원에 갈 계획을 완전히 취소했습니다. 이승호 씨는 지금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노인들에게 운동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운동이 내 뇌를 살렸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분들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기에 필요한 운동법과 그 효과, 그리고 실제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동법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2주 후에는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노인심리학자 한미숙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심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마이크로 목표 설정입니다. 처음부터 하루 30분 운동하겠다라는 큰 목표를 세우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하루 2분만 운동하자라는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2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주 1분씩 늘려가세요. 2분, 3분, 4분. 이렇게 조금씩 늘리다 보면 어느새 20분, 30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환자 중 75세 최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2분이라고 생각하니 부담이 없었어요. 지금은 25분씩 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성취 시각화입니다. 달력이나 노트에 매일 운동한 날짜에 별표나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진전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점점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끼고 계속하게 됩니다. 82세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부엌 달력에 매일 운동한 날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는 달력에 빨간색이 늘어가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빨간색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매일 운동하게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혼자서 운동하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며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친구, 이웃과 함께 운동하는 약속을 만드세요. 79세 이영희 할머니와 78세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9시에 아파트 앞에서 만나 함께 운동합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빠질 수 없어요. 덕분에 2년째 꾸준히 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못 나가는 날에는 전화로 서로 운동했는지 확인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함께 운동하는 노인분들도 많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긍정적 자기 대화입니다. 운동할 때 난 할 수 있다. 오늘도 조금 더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말은 뇌에 직접 작용해서 운동 효과를 높이고 지속력을 강화합니다. 84세 정수동 할아버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정수동, 오늘도 운동해서 젊어지고 있구나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엔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내가 젊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환경 설계입니다. 집 안 곳곳에 운동 도구를 배치해 자연스럽게 운동하게 만드세요. 예를 들어 텔레비전 리모컨 옆에 작은 아령을 두거나 전화기 옆에 탄력 밴드를 두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됩니다. 77세 장미숙 할머니는 집안 여러 곳에 메모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지금 10번 일어섰다 앉기, 지금 한 발로 10초 서기 같은 메모를 화장실 문, 냉장고, TV 앞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실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자기 보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계획대로 운동했다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맛있는 과일을 먹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산책을 나가는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보상하세요. 80세 오정희 할머니는 일주일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손녀에게 전화해서 자랑하고 손녀는 할머니에게 칭찬 메시지와 이모티콘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녀는 손녀의 칭찬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한미숙 박사님은 운동의 효과는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우울감 감소, 수면 개선, 인지기능 향상 등 정신적 웰빙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우울증 위험이 35% 낮고 수면의 질은 4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6가지 전략을 활용하면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저는 73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제가 알려드린 4가지 운동을 30분씩 합니다. 덕분에 아직도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등산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꾸준한 운동 덕분입니다. 사실 제 이야기도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40년 전 저는 33살 때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습니다. 너무 일만 하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죽을 뻔했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운동하자고요. 처음에는 저도 걷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40년간의 연구 끝에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운동법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자녀에게 짐이 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활기차게 스스로 생활하는 모습인가요? 지금 선택하세요. 운동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3주는 꾸준히 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3개월이면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달라집니다. 1년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90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도 운동을 안 한 90세 노인들이 6개월 운동 후에 근육량이 10%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더 젊으시니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운동하다 다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입니다. 물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은 모두 의자나 벽을 잡고 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시작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난 운동할 시간이 없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이면 의자에서 10번 일어날 수 있고 한 발로 10초씩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86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딱 2분만 해보자는 제 말에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30분씩 운동하고 동네 노인정에서 운동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91세 이순옥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운동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요양원 대신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이렇게 활기찬 삶을 다시 찾을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배운 4가지 운동 중 한 가지만 골라서 5분만 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든 한발서기든 관절 돌리기든 제자리 걷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일은 다른 한 가지를 5분 더 해보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필요하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영상을 저장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영상 밑에 있는 설명란에 각 운동의 정확한 방법을 글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변화를 실천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제가 88세 환자 박영수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해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보다 건강하고 독립적이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4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김영수 박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영상을 끄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5번만 해보세요. 바로 지금이요. 영상을 보면서 해도 됩니다. 5번만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첫 걸음입니다. 자, 시작하세요. 1, 2, 3, 4, 5. 훌륭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내일도 계속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